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속력을 내며 달려오던 차량, 결국 아이와 부딪히고 맙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교통사고. 9살 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이 장소는 다름 아닌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민식이의 남은 동생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린이 저희처럼 보호구역이었지만 무너지는 기정이 어린이를 제발 생기지 보호하지 않았으면 못했던 스쿨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남의 일이라 아이 이름을 건 법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 민식이는 이제 올 수가 없어요. 저희 남은 두 아이들도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안전에 미흡하다면 저 아이들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온전히 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래요. 거기까지가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남은 두 아이들을 위해 스쿨존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누구나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리라 생각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스쿨존은 안전할까? 그리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린이 보호구역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서 노면의 색이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 표지판, 과속 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난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그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그날의 사고. 그날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아이, 9살 난 김민식 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아이와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양옆으로 학교가 2개나 자리하고 있는 스쿨존이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온양중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신호등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운전 중에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키가 130이 넘는 제 큰아들 민식이를 못 볼 수도 없고 급브레이크를 못 밟아 아이들을 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스쿨존이 계속된다면 다른 아이들도 잃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신호등 및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라는 법안의 취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이 발생됐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의 취지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나아가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시 기소할 수만 있고 가중처벌이 없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 법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민식이 법. 지난 금요일 날 발의가 됐고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법안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가장 첫 번째로 나서 스쿨존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내가 세게 달리고 싶어도 나에게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게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저 아이들도 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온전히 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래요. 거기까지가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아이가 떠난 자리에는 어른들의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던 사고. 과연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민식이 부모님의 말처럼 스쿨존의 안전이 그날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아이들을 더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민식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존 환경을 돌아보고 또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스쿨존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제작진은 시흥시 초등학교를 찾아가 스쿨존 환경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월 시흥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시흥시 녹색 어머니 연합회가 모여 회의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매주 관내 초등학교를 돌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 어머니들께 초등학교 앞 스쿨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구도시 쪽, 뭐 초나 초,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 신도시보다는 아무래도 구도심이 좀 많이 안 좋죠.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신도시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과속방지턱이나 스쿨존 안내 표시가 잘 돼 있지만 구도심은 그렇지 못하다는데요. 제작진은 시흥시 구도심에 자리한 한 학교를 찾아가 녹색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다 이렇게 땅바닥 파헤치면서 막 이런 횡단보도 이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싹 다 지워지고 오히려 제가 그 길로 건너가면은 운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크락션 매기면서 왜 차가 지나가는데 왜 네가 지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라도 좀 제대로 좀 칠해줬으면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노란색 안내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2차선 양 방향으로 난 도로는 학교 교문과 거의 맞붙어 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교문을 향해 뛸 경우 바로 차도로 내려갈 수 있어 위험이 예상됐습니다. 조금 뒤 저학년 학생들이 먼저 학교를 나섭니다. 차들이 좀 빨리 달리는 편이라고요. 이게 천천히 돼 있고 하는데 여기 좀 차들이 이쪽 다닐 때 우리 애도 여기서 사고 날 뻔했거든요. 이게 얘는 여기서 후다닥 이렇게 가고 차는 오고 근데 한 발 차이로 이게 어긋나서 겨우 사고를 면하긴 했는데 애들 이렇게 보면 바로 이쪽으로 올 확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 애들이 이렇게 꺾고 있죠. 그냥 직진하고 안녕. 근데 차들이 시속이 좀 너무 빨리 달리니까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 위험하다는 얘긴데요. 차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과속 방지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마련된 과속 방지턱은 도로 공사로 인해 반쯤 훼손되어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가속 방지턱을 이제 계속 이렇게 가속 방지턱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게 덜컹하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그게 몇 번 이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속 방지 카메라는 없어요. 그건 없나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통학로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학교 뒤쪽으로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정문 앞으로는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대부분은 정문으로만 통학하고 있는 상황.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어진 인근의 왕복 2차로 도로는 대형 버스와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되고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 과연 이곳의 안전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밑에 지금 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 저기 인도 없어요. 인도 없지? 거기 지금 다니는 길 위험하지 않아? 어때? 어떻게 다녀 그래서? 그래서 막 차 오는 거 눈치 보고 그냥 차 안 올 때까지 그냥 뛰어가요. 안 오면 그냥 걸어가고 막 이렇게 지나가려 하면 그냥 뛰어가요. 부모님들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하셔? 저희 할머니께서는 뭐라 하시는데 뛰어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아이들은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고 이 역시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피해서 통학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고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어린이 안전이 우선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 규격, 그 사이즈 때문에 그 물리적인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 이런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지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하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답변은 구도심의 도로 규격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이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전이 생략된 스쿨존, 과연 구도심만의 문제일까? 이번에는 신도시에 자리한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학교는 개교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학교입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학부모님들의 차량과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로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기가 원래 통행량이 별로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다 입주를 하고 나서 차량 통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도로가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통행량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학교 앞에 아이를 내려주고 유턴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문 쪽은 지금 저희가 원래는 저쪽에 신호등이 없었는데 이제 신호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고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언뜻 보면 안전장치가 갖춰진 듯 보이는 학교 앞 스쿨존. 하지만 정문 앞 도로에는 스쿨존을 알리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호등에도 스쿨존임을 알리는 30km 속도 제한 표지판은 볼 수 없었으며 횡단보도 역시 험프식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가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카메라든지 과속 방지 카메라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30km를 지키지 못하고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앞 맞은편 차선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의 후문 통학로는 과연 안전할까? 학부모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저희 후문 쪽 그 인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인도는 놓여져 있는데 인도의 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제 소도로로 된 부분으로 통학을 하는 상황이죠.
아이들의 통학로가 좁고 위험하다는 지적. 어떤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곁에 두고 차도로 내려와 걷고 있었는데요. 왜 굳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는 걸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저 방금 되게 차도로 오셨잖아요. 인도로 안 오시고 혹시 차도로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다가 저기 노란 거 소방서도 보이죠? 네. 저것 때문에 너무 좁아요. 풀이 아. 이렇게 걷긴 엄마가. 그래요? 그다음에 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풀이 많아서 이게 다 애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걷기가 여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다시 바꿨다. 그럼 아이 혼자 갈 때 위험하겠네요. 차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럼요. 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 얼핏 봐도 폭이 1m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인도. 작은 체구의 아이라 해도 2명이 걷기엔 어려워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인도 안쪽으로 소화전과 소화전 안내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어 통행은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소화전이 워낙 그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화전이 가장 큰 시설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전을 표시해주는 그 표지판도 이제 좀 낮게 설치돼 있어서 아이들 키 높이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겉에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 그 학교 갈 때 뭐 불편한 거 없어? 통학로가? 이 소화전 때문에 엄청 불편해요. 그러면 이 소화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 제가 소화전을 피하듯이 이상하게 지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데요. 인도와 맞닿아 있는 공터에서 자라는 잡초들이 인도 쪽으로 길게 뻗어 아이들의 발이 걸리기도 하고 또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더 좁아져서 차라리 차도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폭이 좁아서 여름에 풀이 자라면 풀이 한 절반을 인도를 침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제 소도로로 된 부분으로 통학을 하는 상황이죠.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여름에는 어때? 여기 옆에 풀이 막 자라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하던데. 벌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예 저기 밖으로 형 제가 차가 다니는 데로. 네. 아, 차다 있는 길로 간다고? 인도가 불편해서 차도로 다닌다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말. 해결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김수연 학부모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그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서가 아니라 그 시청에 그 상수도과에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옮기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요청한 게 한 작년쯤이었는데 아직 좀 뭐 뾰족하게 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방법이 없다는 시청 관계자의 말을 전하는 어머님. 과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이들은 오늘도 차도를 이용해 등교하고 있는데요. 개선을 위한 의지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한눈에 봐도 스쿨존 정비가 잘 되어 보이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스쿨존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 900m 전부터 천천히라고 쓰인 안내 표지판이 보입니다. 학교 앞으로 가까이 가자 신호등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30km 안내 표지판이 보이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고 노면은 일반 도로와 확연히 구분된 색으로 입혀져 있어 누가 봐도 스쿨존 지역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안전 표지판과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과속 방지턱, 험프식 횡단보도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 학교. 바로 당연히 있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감지를 하시니까 있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보면서 가니까
조금 속도 제한을 두고요. 없는 쪽은 좀 많이 달리시기는 하세요. 스쿨존이 잘 마련된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초등학교에서 보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속 방지 카메라가 한 방향 도로에만 설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차로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는 반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쿨존의 반대편 차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운전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민식이 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넓히는 예산이지 안전의 질을 높이는 예산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체의 5%밖에 가량 완성되지 않았고 나머지 95%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추계해 보니까 총 9,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안이 통과돼도 그런 예산은 같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고 적어도 예산의 일부 또는 계획의 일부라도 집행시켜서 한 번에 되지 않아도 이것이 3년이든 또는 5년이든 계획을 갖고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 질을 높이는 일은 바로 경찰과 지자체의 몫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고요. 그다음에 시속 지켜주는 거. 그리고 또 그 잠깐의 주정차가 있어요. 학원차들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 어머님들의 이런 차들도 좀 대부분은 학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걸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 그리고 신호 예측해서 건너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그 빨간불, 그러니까 그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지만 차가 안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다른 뭐 우회전 차상 뭐 이런 차들의 신호 그럴 때 좀 안 건넜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9살 어린 생명이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스쿨존의 위험한 환경은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조금씩 일고 있는데요. 어려운 마음으로 선봉에 서 있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이러한 노력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던 일이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을 다른 누구도 겪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러세요. 한 달은 어떻게든 발벗고 뛰어댕기니까 그나마 숨을 붙이고 있는데 한 달이 되고 2달 되고 3달 되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순간 그때서야 무너지신대요. 민식이 법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스쿨존 환경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스쿨존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의 다른 일들처럼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져 없었던 일이 되면 어쩌나 하는 점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돌아본 시흥시 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은 참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의 문제가 이곳 시흥시만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를 법, 규정, 예산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일한 생각과 대처는 또 한 명의 민식이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 오래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 법이 제정되어 스쿨존 안의 제도가 개선되고 운전자의 인식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